그날 누군가의 입에서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살아남은 사람들의 세계가 통째로 흔들렸다. 차기범 씨가 사망하던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문장 하나로 세상을 갈라놓는 칼날 같았다. 아무리 오래 묻어둔 비밀이라도 누군가가 그 땅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결국엔 흙이 무너지고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드러난 진실은 누군가의 목숨만큼이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는 병원 침대 위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정원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고 있었다. 정원은 병실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지만 규칙적이었다. 기계가 내는 알림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그 리듬은 마치 시간을 재촉하는 초침처럼 하늘의 신경을 계속 긁었다.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은 채 꼼짝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아주 희미해도 그 미세한 온기마저 사라질까 두려워 손을 놓지 못했다. 그는 정원의 손마디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깨어나. 지금 깨어나. 제발 지금. 하늘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나. 누군가가 잠들어버린 뒤에야 알게 되는 간절함, 그 사람의 숨소리만으로도 울컥하는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세상은 잔인하게도 그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쪼개서 소비해버린다는 사실. 그는 지금 정원이 사람들 입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다. 정원은 살아있는데도 이미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범인이 되거나 희생자가 되거나 거짓말쟁이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하지 못하는데 세상은 그녀의 말까지도 누군가의 입으로 대신 말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늘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정원이 자신의 과거를 조금이라도 드러냈던 순간이 겹쳐졌다. 정원은 늘 경계했고 늘 말을 아꼈고 늘 자신이 어디까지 보여도 되는지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떤 날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고 어떤 날은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조차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늘은 그 모순이 정원이 가진 살아남기 위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사람은 누구나 살기 위해 가면을 쓰니까. 그런데 그 가면이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본인조차 잊어버리는 법이다. 하늘은 그 사실이 두려웠다. 정원이 깨어나면 정원은 어떤 얼굴로 눈을 뜰까? 그동안 숨겨둔 진실을 꺼내며 무너질까 아니면 다시 가면을 쓰고 버텨낼까? 하늘은 그녀가 버텨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더는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랐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다. 세훈이 들어오고 있었다. 세훈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눈에는 초점이 흔들렸다. 그는 정원을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갔다가 멈췄다. 세훈에게 정원은 어떤 존재였을까? 사랑이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일들이 얽혀 있었고 미움이라고 말하기엔 그 미움 속에 남은 감정의 잔해가 너무 컸다. 세훈은 정원을 바라보는 순간마다 자신의 실패를 보는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결혼, 자신이 알아보지 못한 진심, 자신이 믿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상처. 그 상처가 지금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세훈은 그 상처를 손으로 만질 용기가 없었다. 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상태는? 하늘은 짧게 대답했다. 그대로야.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움직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묻어났다. 그는 병실 창가 쪽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차기범 사건이 다시 떠올랐어. 그가 입을 떼자 공기 전체가 무거워졌다.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세훈의 입에서 듣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더 크게 내려앉았다. 세훈은 말끝을 흐렸다.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들어봤어. 하늘은 표정을 읽지 않으려 했지만 읽혔다. 세훈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며 주변의 말을 믿게 되고 그 주변의 말은 대부분 누군가의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세훈이 누군가에게 휘둘릴까 두려웠다. 동시에 세훈이 정원을 다시 의심할까 두려웠다. 무엇보다 하늘이 가장 싫었던 건 정원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원이 다시 죄인이 되는 것이었다. 세훈은 정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사람 왜 이렇게까지 됐지? 그 말은 정원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고 세훈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다. 하늘은 조용히 말했다. 정원이 이렇게 된 건 누군가가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 말이 누구를 겨냥하는지 세훈도 알았고 하늘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싸움은 정원이 깨어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았다.
지금은 정원이 살아 있어야 했다. 그 시각 병원 회의실로 쓰이는 공간에서는 다른 종류의 숨막힘이 이어지고 있었다. 태석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헤라가 있었고 옆에는 난숙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진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떤 폭탄을 들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움 속에서도 이미 결심한 사람 특유의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차기범 씨가 사망하던 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이 처음 나왔을 때 태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태석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태석은 그런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난숙은 놓치지 않았다. 태석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침묵했지? 그 질문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뭔지 말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말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는지 말해. 태석은 늘 그렇게 거래를 해왔다. 인간관계도 거래였고 가족도 거래였고 진실조차 거래였다. 증언자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누군가가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말에 헤라의 눈이 크게 떴다. 헤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장 알아차렸다. 정원. 지금 누워있는 정원. 누군가가 정원을 죽이려 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정원이 깨어나면 누군가가 죽을 거라는 뜻일 수도 있다. 어쨌든 그 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였다. 태석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누가 죽는다는 거지. 증언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대답했다. 그날의 진실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그날의 진실이 가장 필요 없는 사람도요. 난숙은 그 대목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즐거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판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그 판을 흔들 수 있다는 확신. 난숙은 태석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덮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덮으면 덮을수록 값이 커져요. 태석은 난숙의 말이 싫었다. 그 말은 태석이 지금껏 쌓아온 질서를 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태석은 질서를 믿는 사람이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다. 그가 회장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해온 일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난숙의 눈빛은 태석에게 말했다. 이제는 회장님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게 될 거라고. 헤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헤라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다. 더 큰 피해가 오기 전에, 더 큰 폭로가 있기 전에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 하지만 헤라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입을 막는 방식이 예전처럼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걸. 예전에는 한 장의 서류, 한 통의 전화, 몇 명의 사람만 움직이면 사건이 정리됐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영상이 남고 기록이 남고 누군가의 휴대폰 속에 우연히 증거가 남는다. 입을 막는 순간 그 행동이 또 다른 증거로 남을 수 있다. 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조급해졌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헤라는 복도 벽에 잠시 손을 짚었다. 눈앞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무너지면 안 돼. 지금 무너지면 난숙이 웃는다. 그녀는 난숙이 웃는 걸 견딜 수 없었다. 난숙은 헤라에게 늘 확실한 위협이었다. 난숙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헤라보다 더 위험한 점은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헤라는 적어도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가족이라는 핑계를 붙일 수 있었다. 난숙은 그런 핑계조차 필요 없었다. 그녀는 그냥 원했고 그래서 가져갈 뿐이었다. 헤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철이 있었다. 그 안에는 차기범과 관련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헤라는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며 그날의 냄새를 떠올렸다. 비가 왔는지 바람이 불었는지 누가 먼저 울었는지. 기억은 잔인하게도 정확한 순간만 남겼고 정확한 순간은 헤라를 늘 괴롭혔다. 그녀는 그날의 가장 선명한 장면을 떠올렸다. 차기범이 쓰러져 있던 모습, 그 옆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누군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이 해야 했던 선택.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렀는지 헤라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 선택이 자신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헤라는 전화기를 들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명확했다. 황 실장.
헤라는 낮게 말했다. 지금 움직여야 해. 황 실장은 단호하게 물었다. 어느 쪽으로? 헤라는 잠시 침묵했다. 침묵은 곧 결심이었다. 그 증언자부터 확인해. 누가 붙어 있는지 누가 뒤에 있는지. 그리고 정원이 깨어나기 전에 정원의 주변부터 정리해. 헤라의 말이 끝나자 황 실장은 아무 감정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헤라는 전화를 끊고 손을 떨었다. 자신이 지금 한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정원의 주변을 정리한다는 말은 정원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치운다는 뜻일 수도 있고 정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단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엔 정원에게 닿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끊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헤라는 그 최악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태석의 질문을 떠올렸다. 그래서 깨어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자 헤라는 숨이 막혔다. 태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은 어디까지 가야 살아남을까? 난숙은 같은 시간 더 편안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 증언자가 회의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헤라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태석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난숙은 보고를 들으면서도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리고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난숙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운 건 진실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이다. 진실은 그 자체로 폭발하지 않는다. 진실은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폭탄이 되기도 하고 협박이 되기도 하고 거래가 되기도 한다. 난숙은 그 진실을 자신의 손에 넣고 싶었다. 사기범 사건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영채는 집에서 혼자 앉아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했다. 불안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남편 세훈의 눈빛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같았고 하늘이 정원 곁에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날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채는 정원이 가진 것들을 질투해왔다. 하지만 질투는 언제나 무기로만 쓰이지 않는다. 때로 질투는 죄책감의 형태로 돌아온다. 영채는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다. 정원의 자료, 정원의 흔적, 정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위해 했던 작은 배신들. 그 작은 배신들이 지금 거대한 폭풍 속에서 하나의 증거가 되어 돌아올 수도 있었다. 영채는 자신도 모르게 배를 쓰다듬었다. 임신 가능성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흘렸던 건 진짜여서가 아니라 필요해서였을지도 몰랐다. 아이가 있으면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니까. 특히 이 집안에서는 아이가 자리가 되니까. 영채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핑계로 삼는 순간 영채는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아이가 생기면 지킬 것이 생기고 지킬 것이 생기면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영채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지금 이 집안은 지킬 것이 생긴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만든다. 세훈은 회장실을 오가며 통화를 반복했다. 그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정원이 깨어나지 않으면 누군가의 진술이 정원의 진실이 될 것이다. 정원이 깨어나면 정원이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집안은 뒤집힐 것이다. 세훈은 어느 쪽이든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조차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 헤라의 편에 서면 권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양심은 무너진다. 난숙의 편에 서면 판은 바뀔 수 있지만 자신은 도구가 된다. 정원의 편에 서면 세훈은 그 가능성에서 숨이 막혔다. 정원의 편에 서는 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정원을 내치고 의심하고 그를 혼자 두고 결국 정원이 무너지는 길에 자신이 작은 돌 하나라도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하늘은 병실에서 정원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간호사가 건네는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다. 그저 정원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정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다. 하늘은 속으로 절규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왜 진실은 늘 늦게 오고 사람은 늘 무너진 다음에야 깨닫는 걸까?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고 미양이 들어왔다. 미양은 정원의 새어머니라는 사실 때문에 늘 어딘가 불편한 존재처럼 취급받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다. 미양은 하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기자들이 밖에 있어요. 하늘은 고개를 들었고 미양은 덧붙였다. 정원 애기 차기범 얘기 다들 입에 올리고 있어요.
하늘은 이를 악물었다. 미양은 정원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다. 미양은 정원을 완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양도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너무 오래 혼자였다고. 그리고 그 혼자였던 시간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미양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차기범 씨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 좋은 일 아닐 거예요.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양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하늘은 좋은 일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정원이 살아남기를 바랐다. 그리고 정원이 살아남아서 스스로 말하기를 바랐다. 남들이 만들어주는 진실이 아니라 정원이 직접 내뱉는 진실을. 그 시각 태석은 혼자 남아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석은 흔들리는 걸 싫어했다. 흔들리는 건 패배의 전조였다. 그런데 지금 태석의 세계는 흔들리고 있었다. 증언자는 단지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가진 정보는 태석의 이름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태석은 자신이 만든 제국이 도덕 때문에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었다. 태석에게 도덕은 승자의 장식품일 뿐이었다. 그 장식품이 지금 자신을 찌르고 있었다. 태석은 결심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진실을 통제해야 한다. 태석은 황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증언자의 주변을 완전히 묶어. 어떤 연락도 어떤 녹음도 어떤 기록도 남기지 못하게 해. 그리고 그날의 자료 어디든 남아있다면 모두 가져와. 태석의 말은 차가웠다. 그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는 언제나 더 차갑게 굴었다. 그래야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으니까. 난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웃었다. 태석이 움직인다는 건 태석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었다. 태석이 두려워한다는 건 태석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뜻이었다. 난숙은 조용히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제 헤라가 먼저 무너질 거야. 헤라는 태석의 여자로 살아남았지만 그 여자로 살아남는 순간부터 태석에게 가장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다. 난숙은 그 사실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난숙은 헤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헤라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굳었다. 메시지의 뜻은 명확했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뜻. 그리고 지금 너는 혼자 결정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 헤라는 난숙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너무 빨리 움직였고 너무 급했다. 그 급함이 헤라의 약점이었다. 헤라는 난숙 앞에서 애써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난숙은 헤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헤라 씨, 당신은 늘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하더군요. 헤라는 이를 악물었다. 정리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난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무너져요. 그런데 누구의 것이 무너지는지가 중요하죠. 헤라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난숙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할 권리. 헤라는 비웃듯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난숙의 말은 권력이었다. 진실을 말할 권리는 곧 판을 뒤집을 권리였다. 난숙은 이어서 말했다. 헤라 씨, 당신도 알잖아요. 정원이 깨어나면 당신이 제일 먼저 흔들릴 거라는 거. 헤라는 숨이 막혔다. 난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정원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할지. 아니면 정원이 말하도록 두고 그 대가를 치를지. 헤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눈은 차갑게 내렸고 도시의 불빛을 흐리게 만들었다. 헤라는 문득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되었을까? 그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울음은 소리 없이 흘러나왔고 그 울음은 오래된 죄책감과 공포가 섞인 울음이었다. 헤라는 자신이 정원을 버린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의 정원은 너무 작았고 너무 조용했고 너무 쉽게 세상에서 지워질 수 있는 아이였다. 헤라는 그 아이를 지우는 게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와 자신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무서웠을지도 모른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하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보호자분, 잠깐이라도 쉬셔야 해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못 쉬어요. 하늘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쉬는 순간 정원이 혼자가 될까봐. 정원이 눈을 뜨는 순간 아무도 없을까봐.
그리고 정원이 눈을 뜨자마자 또다시 거짓과 의심에 둘러싸일까봐. 하늘은 정원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갑다. 너무 차갑다. 하늘은 속삭였다. 정원아, 내가 말해. 내가 말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말하는 순간부터는 누구도 함부로 너를 쓰지 못하게 할게. 그때 정원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하늘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하늘은 숨을 멈췄다. 정원이 힘겹게 눈꺼풀을 떨었다. 아직 완전히 눈을 뜬 건 아니었지만 그 떨림은 분명히 돌아오려는 움직임이었다.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웃고 울면서 말했다. 그래, 그래, 돌아와. 지금 돌아와. 정원의 머릿속은 어둡고 깊은 물속 같았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었고 무엇인가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억과 공포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다. 차기범. 그 이름이 물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날의 냄새,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손, 그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했던 선택들. 정원은 그 선택들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 자신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정상으로 돌아간 적이 없다는 것. 그녀는 늘 도망쳤고 늘 숨었고 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더 큰 거짓을 쌓았다. 그 거짓은 자신을 살렸지만 동시에 자신을 죽였다. 정원이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정원이 피해자인 세상과 정원이 가해자인 세상.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쪽이든 정원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정원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눈을 뜨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눈을 뜨는 순간 싸워야 한다. 눈을 뜨는 순간 말해야 한다. 눈을 뜨는 순간 누군가의 기대와 누군가의 증오가 동시에 자신에게 달려든다. 정원은 그 무게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멀리서 물 밖에서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정원아.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정원이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감각. 나를 버리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부르는 감각. 정원은 그 감각에 매달렸다. 정원의 눈이 조금 더 떠졌다. 흐릿한 천장, 희미한 불빛,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하늘의 손. 하늘은 정원의 눈이 열리는 걸 보는 순간 숨이 무너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려? 들리면 눈 한 번만 더 떠줘. 정원은 힘겹게 눈을 깜빡였다. 그것만으로도 하늘은 거의 무너질 뻔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고 세훈이 돌아왔다. 그는 정원이 눈을 뜬 걸 보자 굳어버렸다. 세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쳤다. 다행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머릿속에는 그 증언자의 말이 떠올랐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정원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오는 장면이 그려졌다. 세훈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물러섰다. 그 반응은 정원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정원은 세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 흐릿했지만 세훈의 존재를 알아볼 만큼은 선명했다. 정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세훈은 그 눈빛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보았다. 정원이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어떤 말을 하지 못했는지. 세훈은 입술을 달싹였다. 괜찮아? 라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괜찮냐고 묻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정원에게 한 행동들이 떠오를 것 같았다. 세훈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다. 하늘은 세훈을 향해 짧게 말했다. 나가. 세훈은 그 한마디에 상처받은 듯 했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그는 병실 밖으로 나가면서도 정원을 계속 바라봤다. 정원이 깨어나면 이제 모든 게 시작된다. 세훈은 그 사실이 무서웠다. 정원이 다시 눈을 감으려 하자 하늘이 다급히 말했다. 아니, 눈 감지 마. 잠깐만 더. 정원은 힘겹게 숨을 쉬었다. 하늘은 정원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밖에서 내 얘기가 나와. 차기범 그날 누가 말했다고 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정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늘은 정원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다. 정원은 그 말을 알고 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원은 알고 있다. 정원은 겨우 입술을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늘은 정원의 입 모양을 읽었다. 그만. 정원은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더 말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늘은 정원의 눈에서 공포를 읽었다. 공포는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공포가 아니었다. 지금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공포였다. 정원이 깨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공포였다. 하늘은 낮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막을게. 정원은 하늘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정원은 늘 혼자였으니까. 누군가가 막아주겠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믿는 순간 배신당할까 두려운 사람이었다. 정원은 그 모순 속에서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엔 깊이 잠든 게 아니었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주변의 소리, 발걸음,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 그녀는 깨어 있어야 했다. 깨어 있어야 살아남는다. 정원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병원 로비에서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차기범 사건 재수사 가능성, 현장 목격자 등장, 건양가와 연결된 과거 의혹, 이런 단어들이 떠돌았다.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극이었다. 정원의 이름은 그 자극의 중심에 서 있었다. 누군가는 정원을 불쌍한 피해자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정원을 가장 위험한 여자로 불렀다. 정원의 입이 닫혀 있는 순간 세상은 마음대로 정원을 정의했다. 헤라는 이 상황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헤라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정원이 깨어났다는 사실이 외부로 퍼지기 전에 정원의 말을 막아야 한다. 아니, 막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정원의 말을 필요한 방향으로 만들면 된다. 헤라는 늘 그렇게 해왔다. 진실을 막지 못하면 진실을 바꾼다.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고 사람들의 해석을 바꾸고 결국 사람들의 확신을 바꾼다. 헤라는 그 기술이 자신을 여기까지 올려놓았다고 믿었다. 난숙은 헤라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헤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했다. 헤라가 무리수를 두는 순간 난숙은 그 무리수를 증거로 삼아 헤라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난숙은 태석에게 말했다. 헤라가 조급해지고 있어요. 태석은 낮게 물었다. 그래서? 난숙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조급한 사람이 먼저 실수하죠. 태석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숙이 태석에게 판을 가르치려 하는 순간 태석은 불쾌했다. 하지만 불쾌함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두려움. 태석은 자신이 난숙에게 주도권을 빼앗길까 두려웠다. 태석은 다시 결심했다. 정원이 말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끝낸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가 아니었다. 말할 기회를 없앨 수도 있고 말해도 믿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태석은 그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그리고 태석은 계산이 끝나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하늘은 병실 문 앞에 경계를 세웠다. 그는 누구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간호사에게도 부탁했고 의사에게도 부탁했다. 정원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가족 외엔 출입을 제한해달라고.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은 규칙을 무너뜨리는 데 익숙하다는 걸. 돈과 권력으로 규칙을 바꾸고 사람을 움직이고 문을 열게 만든다. 하늘은 그 사실이 두려웠지만 더 두려운 건 정원이 혼자 남는 순간이었다. 정원은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미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병실 천장을 바라봤다. 정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눈물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고 후회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뎌온 자신이 갑자기 너무 불쌍해지는 순간 때문이었다. 정원은 입술을 떨었다. 하늘은 다급히 말했다. 말하지 마. 지금은 말하지 마. 내가 숨부터 쉬어. 정원은 하늘의 말을 이해하는 듯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다. 말을 해야 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말한다. 그리고 대신 말하는 진실은 언제나 자신을 죽인다. 정원은 힘겹게 목소리를 냈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날. 하늘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정원은 그날을 말하려 하고 있었다. 하늘은 정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천천히.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날 나는. 말이 끊겼다. 목이 메인 건지 공포가 올라온 건지 정원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지 기억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때 병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 하늘은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누군가가 서 있었다. 황 실장.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함은 오히려 살기였다. 황 실장은 하늘에게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이 면회 오셨습니다. 하늘은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 정원은 안정이 필요해. 황 실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하늘은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협박은 현실이었다. 하늘은 문을 막아섰다. 지금 들어오면 정원은 다시 무너질 거야. 황 실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부회장님, 감정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은 이를 악물었다. 감정이 아니야. 이건 사람을 지키는 일이야. 황 실장은 짧게 대답했다. 사람을 지키는 일은 회장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 말은 너무도 뻔뻔했다. 하늘은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러나 분노를 내는 순간 상황은 더 불리해질 것이다. 하늘은 대신 차분하게 말했다. 들어오면 정원이 말할 거야. 그리고 그 말은 당신들 모두를 무너뜨릴 거야. 황 실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하늘의 말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인정이었다. 그 순간 정원이 침대 위에서 힘겹게 몸을 움직였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문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만. 하늘은 정원의 입술을 보며 다시 깨달았다. 정원은 싸우기 싫어한다. 아니, 싸우는 방식이 몸에 배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지쳤다. 정원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를 잃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원이 그만하라고 말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움직인다. 정원이 멈추면 그 멈춤이 곧 누군가의 승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늘은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황 실장에게 말했다. 회장님께 전해. 지금은 안 돼. 황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말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걸.